조선업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외국인으로 인력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 조선소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할까요? 왜? 그건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압니다. 과거에 조선업에 일감이 없어서 그쪽에 일하던 사람들 다 잘라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졌었죠. 게다가 이제 지금 와서 10년 만에 호황이다라고 하니 이제 사람들이 일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왜? 5년이고 10년이고 일을 했는데 그 일하고 난 이후에 경력이 쌓이는 게 아니고 되려 궁지로 내몰리고 나중에 다른 뭔가를 하려고 찾아봐도 그 일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직도 안 되고 먹고 살던 그 일로 계속 쭉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내몰리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이제 안 가는 거죠.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왜 부족합니까? 뭐 사람들을 부푼 취급하고 쓰고 버리고 하니까 저러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외국인 근로자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투입시켜냅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2014년에 20만 3천 명이던 조선업 종사자가 9만 5천 명으로 반토막 났답니다. 뭐 웃돈을 주고라도 인력을 빼오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숙련공으로 남아나게끔 그 업계 자체가 내버려 두질 않는 겁니다. 임금 차이도 임금 차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뭐 돈은 조금 줄 생각이고 위험한 일 지키고 언제든지 뭐 삐끗하면은 다 잘라버리고 다 끊어버리는데 누가 하겠냐라는 겁니다. 뭐 정부가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의 70% 이상 올리겠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죠. 실제는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작업 환경이 안 좋은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한 건 뭐다? 일감 줄여들면 수 틀리면 다 잘라버리는데 하청이라고 그냥 계약 만료하면 끝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안 뛰어드는 거죠. 안전한 근무 환경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여차하면 쓰고 버리는 그런 그 노동 환경에 관행이 그 관련 업계의 사람들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조선소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앞으로 5년 뒤고 10년 뒤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겪게 될 모습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 있는 직장인이잖아요. 제 후배들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후배들이 이렇습니다. 뭐 이제 작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대기업을 다녔지만 나이가 들수록 옮기고 하다가 작은 기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거의 말로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노동법에 뭐 이것들 뭐 해고하는 게 불법인데.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는 사장님 뭐라 그럽니까? 노동청에 신고해. 누나 깜짝 안 합니다. 사람들 그냥 내보내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죠. 뭐 대기업조차도 뭐 권고사직이라는 이름 하에 무자비한 짓을 많이 하는데 작은 기업들 법 안 통합니다. 그냥 날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뭔 생각을 하냐? 회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직장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용해먹고 버리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조차도 뭐 제가 영원히 충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왜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씁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따져보고 되돌아보고 해야죠. 근데 상황이 사람들을 바꾸게 하는 거지 사람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기질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큰 충격이나
아주 큰 전환점을 맞기 전까지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일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지원 안 한다 라고 하면 그 업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 요즘 청년들은 허드렛 일 안 하려고 해.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 안 하고 대기업만 찾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소기업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대표 오너하고 안 맞으면 수 틀리면 내일이라도 못 나오는 게 중소기업 회사죠. 근데 어떻게 수월하게 중소기업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자식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말릴 것 같은 거죠. 근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원 못 구해서 허덕인다. 근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쉽게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내보이면 뭐 그래도 함께 하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함부로 사람을 잘라내고 보품 취급하고 이용하고 쓰고 버리고 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인력 부족은 계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노동력 부족 국가에서 갑질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업계 쪽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건 결국 조선업계의 기존 관행으로 원청 하청 따져서 하청들에게 온갖 허드렛 일 더러운 일 다 시키고 월급 조금 주고 여차하면 버리고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왔던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 입으로만 뜯어댔지 실제로 저 관련 업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입으로만 신경 쓰는 척했지 현실은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됐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삶이 그냥 삶 자체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글쎄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조선업계 아무리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지원하지 않을 거다. 외국인으로 일자리가 잘 채워진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조선업계에 하청 노동자 같은 그런 개짓거리들이 좀 사라져야 그래야 괜찮아지겠죠. 안 그러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바뀌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무너지는 일도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개개인들이 좀 더 현명해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